두 번째 그 주제는 기세등등한 정권 사수파 이성윤 검찰입니다. 이성윤 검찰.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갈라치기에 의해서 검찰이 정권 수사파와 정권 사수파로 두정강났다, 이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정권 수사파는 완전히 힘이 빠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축이 된 정권 사수파는 강한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이동재 사건, 한동훈 검찰장과 이동재 채널A 정 기자의 이른바 공모 의혹, 검언 유착 의혹, 거기에 대해서 이동재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그 내용에, 그런데 그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동안 그 공개된 녹취록 이런 것과 비교해서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죠. 중앙일보 6면을 먼저 보시면은 한동훈과 공모 강조를 하려고 녹취록이 없는 말 공소장에 넣었다. 검찰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 정진웅, 그 난투극을 벌인 정진웅 형사 1부장 검사 쪽이 만든 공소장이 한동훈과 이동재의 공모를 억지로 엮으려고 녹취록에도 없는 말을 마치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공소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이동재가 유시민 신라젠을 캔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은 그건 나 같아도 그렇게 해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녹취록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나는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 그런 발언도 녹취록에 있는데 그런 발언을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검찰이 짜맞추는 수사에 유리한 것은 없는 말도 집어넣고 불리한 것은 있는 말도 빼버리고 그런 그 공소장을 꾸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마치 이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를 327회 했다. 이것이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소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327회의 통화가 전부 신라젠 또는 이철 전 VIK 대표 관련 통화인지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공소장에 넣은 것은 부적절하다.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소장이 법원에 갔을 때 이 부장판사는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은 최근에 법원의 판결들이 문재인 정권 쪽에 유리하도록 계속 나오고 있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것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정경심 다 석방하고, 이런 상황, 법원의 그런 분위기로 보면은 이 공소장이 그대로 그 내용이 왜곡된 공소장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은 그냥 누명을 쓰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 6면 하단을 다시 보시면은 윤석열의 상황도 나옵니다. 윤석열, 눈기도 없앤다. 특수 공안 차장급 4개 폐지 추진. 최근에 인사에서 윤석열과 가까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이 검사들을, 검찰 간부들을 전부 다 자천을 또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후속 조치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특수 공안 담당하는 차장검사급들을 4개를 폐지를 또 해버린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대검 직제 개편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중앙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특수 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 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했다. 이렇게 됩니다. 현직 검사는 이것을 두고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보좌 역할을 하는 기획관, 정책관 등의 자리를 없애버린 조치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쪽엔 정권 수사파 그리고 이 위세, 정권 사수파의 위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조선일보 쪽으로 돌아가서 신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몸싸움 벌인 정진웅, 감찰 밀어야 된다. 이성윤이 고검장까지 찾아가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지검장이 이번에 유임이 됐죠. 그런데 새로 그 고검장은 바뀌었는데 그 고검장이 바뀌기 전에 서울고검장을 찾아가서 감찰하지 마라. 지금 정진웅 한동훈과 몸싸움 벌인 정진웅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감찰을 요청을 해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감찰 좀 미뤄라 이렇게 지검장이 고검장을 찾아가서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은 최근에 됐죠. 그래서 이 법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상철 고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 방해를 돌파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서울고검 감찰부가 그 한동훈의 유심카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정진웅 부장과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 서울고검 측에 전화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동재 기자 기소 전까지는 검찰에 응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당시 고검장이던 김영대 고검장이 그냥 감찰을 조속히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는 김영대 고검장을 직접 찾아가서 수사 중이라 감찰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이동재가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되니까는 이번에는 다시 한동훈 검사장 기소 때까지 감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 또 이렇게 감찰 연기를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사수파 검찰들의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로 결국 지검장이 직급이 높은 고검장을 겁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언론을 한번 보실까요?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기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이죠. 자, 기자협회는 이렇게 오늘 토끼사가 이겁니다. 검언유착 대 권언유착, 쓸 것 없는 저널리즘. 갑자기 검언유착으로 시작이 됐는데 검찰과 언론의 유착. 그런데 이것이 권력과 언론의 유착으로 다시 성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형사소송 대상이 된 언론의 취재보도, 이것은 채널A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KBS도 다 소송 대상이 막 됐었죠.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방통위원장이 거론되자 권언유착 의혹으로 비하했다. 이런 것이 기자협회가 오늘 주목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른 주요 기사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앙신문의 다른 주요 기사는 윤상현, 박대출 의원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8.15 특별사면을 문재인에게 요청했다. 그런 기사가 있고, 또 하나 주목되는 기사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죠. 나눔의 집 의혹을 모든 언론이 다뤘는데 한겨레 신문이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나눔의 집 의혹 사실로 후원금 88억 중 돌봄에 쓴 것이 2억 원뿐이다. 자, 정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런 것과 좀 상황이 비슷하죠.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이 책정이 됐는데 후원금이 막 들어왔는데 88억 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할머니들 돌봄에 쓴 건 2억 원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들 기록물 베란다에 막 방치를 하고 일부 강병인들이 언어폭력, 할머니들을 학대했다. 그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자, 이 나눔의 집 의혹을 보니 다시 정미향 씨 사건이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고발 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것을 또 뭉개고 있습니다. 정권 사수파 검찰들이 뭉개는 것이겠죠. 조간 딱 보였습니다.